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결산 본 절차. 본 절차 전에 그 정산표 나와 있죠? 정산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 234페이지에 그 재고주사표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요 수정상 요거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기본서를 들어가서 요런 그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결산 이 재고주사표를 통해서 수정 분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배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정산표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정산표는 6이식과 8이식이 있는데 우선 이제 8이식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8이식은 할 수가 없는 게 요 수정상, 요 재고조사표를 통해서 수정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이때는 정산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이식을. 근데 지금은 수정 기입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8이식을 할 수가 없고 6이식만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산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시산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이제 시산표가 됩니다.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237에 나와 있는 현금부터 봅니다. 현금은 49만 3천 원이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10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이 13만 원, 그 다음에 비품은 6만 5천 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이 나와 있죠. 차입금은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나옵니다. 자본금은 5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12만 원, 그 다음에 급여가 3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5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2천 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산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 차리고 계산하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그러면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이나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현금은 뭐예요? 자산. 따라서 재무상태표 차변에 그대로 49만 3천 원 오면 되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차변, 상품도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차변, 그 다음에 비품은 재무상태표 차변,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재무상태표의 대변, 차입금도 부채니까 재무상태표 대변,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대변, 자본이니까. 자, 여기서 정신 차려야죠.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에요.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로 와야지. 손익계산서에 12. 그 다음에 급여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차변에 3만 원,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5만 원, 이자 비용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2천 원. 이렇게 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합계 금액을 낼 수가 있죠. 자, 시산표의 차변합계는 얼마가 되나? 자, 계산하면
87만 원이죠. 요거 다 더해주면 87만 원이고, 자, 여기도 더해주면 87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수익은 12만 원인데 비용은 얼마야? 8만 2천 원이죠. 그러면 12만 원에서 8만 2천 원 빼면은 수익이 3만 8천 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당기 순이익이 3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차변합계가 12만 원이고 대변합계도 12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차변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49만 3천 원 얼마야? 이게 19만 5천 원, 29만 5천 원에다가 29만 5천 원에다가 49만 3천 원 더하면 78만 8천 원이네요. 자, 78만 8천 원이면 여기서는 얼마가 돼요? 75만 원이니까 3만 8천 원이 모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합계가 78만 8천 원. 이렇게 가면 재무상태표에는 당기순이익이 대변에 들어오게 되고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이 차변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정산표. 그래서 정산표는 이렇게 유기식 정산표, 뭐가 없을 때 요 재고조사표에 있는 수정기입이 없으면 자 유기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그때는 8위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수정사항이 있는 거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거까지는 안 배워도 되는데 혹시 8위식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8위식 정산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여기가 이제 수정기입이에요.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여기는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여기는 재무상태표의 차변 대변. 이래 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얘가 8위식 정산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정사항이라는 거는 뭐냐? 이것도 지난주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는 해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이 49만 3천 원이 있는데 결산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 있나 쉬어봤어. 그랬더니 49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럼 3천 원이 없어졌죠? 그러면 없어진 원인이 뭐냐? 현금이 3천 원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손해본 거죠, 뭐. 그래서 현금이 만약에 실제보다 부족하다면 그때는 바로 잡손실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수정기입이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임차료가 5만 원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이에요, 1년. 2015년 1월 한 달의 집세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씩이라고 해봐. 그러면 1월 1일 날 5달분 집세를 1월 1일 날 5달분 집세를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임차료가 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회계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를 지금 먼저 배울 건데, 자, 이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다 이래요. 발생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2015년도에 집세는 얼마가 발생을 했을까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1년의 집세는 12만 원이 돼야 되는 거지. 12만 원 집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5만 원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산할 때 여기에 임차료가 5만 원 이것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세가 얼마로 기록이 돼야 돼? 12만 원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준 거는 5만 원밖에 없으니까 7만 원은 아직 안 줬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 분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임차료를 얼마 더 추가? 7만 원을 더 추가하면서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임차료 7만원 이렇게 만들어서 임차료를 얼마로 만들어야 돼요? 12만원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라.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는 요 두 가지 추가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수정기입에다가 잡손실 없으니까 만들어줍니다. 잡손실이 얼마예요? 3,000원. 그 다음에 3,000원이 잡손실이니까 여기에 써야죠. 수정기입에 차변에다가 3,000원 써주고, 그 다음에 현금계정 대변에다가 3,000원 이렇게 써줘야죠. 그 다음에 임차료는 얼마를 더 늘려야 돼? 7만원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러면 5만원은 준 거고 7만원은 아직 안 줬으니까 금년도 집세는 12만원으로 기록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7만원 이렇게 쓰면서 여기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미지급 임차료가 미지급 임차료 해도 되고,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얼마? 7만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수정이 되면 이제 IS나 재무상태표가 새로 작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없으면 6위식으로 끝나는 거고, 이런 추가 사항이 있으면은 8위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 8위식 정산표는 왜 필요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49만 3천 원이 49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딴 거는 그대로 오면서 임차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이 늘어나서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12만 원이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2,000원 이렇게 오고, 잡손실은 3,000원 이렇게 오겠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아직 안 줬으니까 이쪽으로 7만 원 이렇게 와서 정산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요 수정기입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만 하고 6위식 정산표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8위식이 뭐구나 대충 감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산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238페이지에 가면 결산 본 절차가 나오죠. 자, 요 결산 본 절차, 요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결산 본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미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륙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미식 마감을 하게 됩니다. 대륙식 마감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대륙식 마감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대륙식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륙식 마감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1번 손익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손익계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비용과 수익에 속하는 항목, 모든 비용과 수익 항목을 우리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손익계정에다가 손익계정으로 보내게 돼요. 자, 모든 비용과 수익 항목을 손익계정에 보낸다. 요거를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의 차익이 나오면 그 손익계정의 차익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본금 계정으로 보냅니다. 자본금으로. 그리고 나면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마감해서 얘를 어떻게 보내느냐? 다음 기로 이월을 하게 됩니다. 차기로 이월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월된 걸 모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결산 본 절차다. 자, 다시 한번 결산 본 절차. 그러면은 먼저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비용과 수익 항목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그 다음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월한다. 그 다음에 이월된 걸 모아서 이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거기 이제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243페이지에 보면 자, 노래로 따라 부르시오. 여기 나와 있죠. 자, 먼저 그 금강산 노래 아시죠? 우리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 노래인데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자, 요거예요. 근데 모든 비용과 수익 항목을 손익계정에 대체를 하는데 대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손익계정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손익계정을 먼저 만든 다음에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자, 다시 한번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그 다음에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 다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 시산표로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영미식 마감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뭔지를 우리 알기 위해서 아까 했던 문제 있었죠? 아까 했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58페이지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25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아까 분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했죠? 자, 우선 전기한 것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현금 계정이 나와 있고, 자, 현금 계정이 얼마 나와 있느냐? 현금이 400만 원 나왔죠? 자, 1월 1일 날 자본금 400.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계정 나왔어요? 상품 계정 나와 있지? 상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자본금이 300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본금 계정이 있었죠? 자본금 계정 대변에는 1월 1일 날 제좌 700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 계정이 나왔죠? 업무용 가구 비품. 자, 비품 계정의 차변에는 1월 7일 날 현금이 50.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에는 1월 7일 날 비품이 50. 끝났고. 그 다음에 14일 날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였다. 그러면 이제 1월 14일 날 여기는 제좌가 되겠죠? 제좌가 80. 그 다음에 현금이 1월 14일 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40. 상품이 40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있겠지? 자, 외상 매입금 계정에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1월 14일 날 상품이 40. 그 다음에는 19일 날 자, 상품을 200만 원 매출했는데 4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1월 19일 날 제좌예요. 제좌로 4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나오겠죠?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제좌 16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상품 계정 대변에는 1월 19일 날 제좌 100만 원이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이 나왔겠지? 여기에 상품 매출 이익이 1월 19일 날 제좌 100만 원 끝났고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은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월 23일 날 자, 외상 매출금이 130 이렇게 왔고 그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1월 23일 날 현금이 130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급여 계정 만들어지죠. 자, 급여 계정 차변에는 1월 25일 날 현금이 50.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에는 1월 25일 날 급여가 50. 그 다음에 1월 29일 날 집세 40만 원을, 그러면 이제 임차료가 만들어지겠죠? 자, 임차료 계정 차변에는 1월 29일 날 현금 40. 그 다음에 현금 계정 대변에는 1월 29일 날, 자, 임차료죠. 임차료가 40. 자, 우리 아까 붕괴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정기한 거. 자, 이제 본 절차에서 이 장부를 마감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장부를 마감하는데, 자, 영미식 마감법, 대륙식 마감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99.9%가, 아니 거의 100%가 영미식 마감을 한다. 그러면 영미식 마감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손익계정을 설정해야지. 그래서 먼저 손익계정을 여기다가 하나 딱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손익이라는 말은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걸 줄여서 손익 그래요. 그래서 일단 손익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미식 마감법 노래 한번 해봐요.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자산, 자본, 부채, 자산이고 요게 수익이잖아. 그러면 요 상품 매출 이익 수익을 손익 계정으로 보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내는지 잘 보세요. 지금 상품 매출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차변, 대변. 대변에 있죠? 그러면 얘를 없애는 거라. 왜 없애요? 손익 계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대변에 있는 상품 매출 이익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차변에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차변에다가 상품 매출이익 100만 원. 그러면 상품 매출이익을 없앴죠. 이제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손익 계정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변에는 손익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기가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입니다. 수익은 대변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거를 손익 계정에 보내기 위해서 없앤다. 그러면 차변에 써주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 손익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급여도 마찬가지. 급여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는 비용을 없애려면 어디다 써야 될까? 반대로 대변에다가 급여 50. 자, 그럼 차변의 급여가 대변의 급여를 씀으로써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대? 손익으로. 손익 50. 끝. 자, 그 다음에 임차료도 역시 비용이네. 자, 차변에 있는 비용을 없애려면 어디다 써야 돼요? 대변에 써야지. 대변에다가 임차료를 40 이렇게 써주면서 얘는 어디로 보내요? 손익으로. 그래서 손익 40 이렇게 해서 이런 붕괴를 3개를 만들 수 있다. 자, 수익 하나, 비용 2개. 따라서 붕괴는 3개가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요 붕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손익으로 대체하는 붕괴.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대체 붕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대체 붕괴하는 방법을 제가 2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 대변에 있는 놈을 없앨려니까 차변에 쓴다. 상품 매출이. 그리고 나는 손익으로 간다. 그럼 급여는 차변에 있는 거다. 없애려면 대변에다가 급여라고 쓰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손익으로 간다. 그다음 마지막 임차료는 차변에 있는 거야. 차변에 걸 없애려면 대변에 쓴다. 임차료 어디로 간다? 손익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분기를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우리는 박치기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는 어차피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비용과 수익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손익으로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손익으로 갈 거니까 여기다가 미리 쓰는 거야. 1월 31일 날 손익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먼저 써놔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박치기를 합니다. 이 박치기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거래를 박치기 하면은 분기가 나와요. 자 무슨 박치기냐 하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외상 매출금 계정이 지금 대변에 있잖아. 대변에 요게 그러면 얘가 자 더 쉽게 이렇게 동그라미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 동그라미 집에 세모라는 손님이 왔다. 그러면 동그라미 주인은 손님 맞으러 가야죠. 그러면 손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오면은 1번으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게 빨라? 1번이 빠르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고 자,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굴러가요. 굴러가서 손님 앞에 딱 서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면은 차변이 동그라미, 대변이 세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이거 봐요. 비품매 집에 손님이 찾아왔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요 앞에 스톱. 그러면 읽어보세요. 차변이 뭐야? 이렇게 하고 읽으면 차변이 비품 50, 현금 50 이렇게 읽을 수 있지? 그럼 우리 아까 1월 7일 날 거래 아니에요. 비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현금 내 집에 얘가 왔어. 그럼 얘가 이렇게 오면은 차변이 현금, 대변이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동그라미네 집에 별이 이쪽으로 왔어요. 대변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일로 와야 되겠지. 일로 와서 요 앞에서 얘를 딱 스톱하면은 차변이 별, 대변이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요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내 집에 얘가 왔네요. 그럼 얘가 와서 여기서 스톱하면은 차변은 현금 130, 대변에 외상 매출금 130. 이해되시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봐요. 요걸로 꽝 치면은 차변이 상품 40, 대변이 외상 매입금 40. 이렇게 분개되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요거, 지금 요 상품 매출 이익을 손익으로 보내니까 요거 박치기 해봅니다. 박치기 하면 차변이 뭐야? 상품 매출 이익, 대변의 손익. 자, 요것도 볼까요? 급여 50. 얘 어차피 31일 날 손익으로 갈 거네. 손익 50. 그리고 박치기. 박치기 하면 차변의 손익, 대변의 급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모든 비용과 수익은 어디로 간다? 손익으로 보낸다. 어차피 손익으로 갈 거 여기다 쓰고 박치기. 그러면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임차료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분개하는 방법 두 가지. 상품 매출 이익은 대변이다. 없애려면 차변, 손익. 급여는 비용이다. 없애려면 대변의 급여, 손익. 자,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차변의 비용을 없애려면 대변의 임차료 쓰면서 손익.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어차피 대체 분개는 해야 되니까 손익이라고 먼저 쓰고 박치기 하자.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 손익. 자, 손익으로 가고 박치기 하면 차변의 손익, 급여. 자, 손익이라고 쓰고 박치기 하면 차변의 손익, 대변의 임차료. 편하신 대로 1번을 선택하셔도 좋고 2번을 하셔도 좋은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을 것은 박치기예요. 이 박치기만 하면 모든 분개가 다 나오는 거라. 이게 모든 분개가 박치기 하나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영미식 마감법. 먼저 손익계정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를 했죠. 그러면 차변이 100, 대변이 100이니까 두 줄 그어서 이렇게 마감. 자, 여기도 차변 50, 대변 50 두 줄 그어버리면 그대로 마감. 차변 40, 대변 40이니까 두 줄 그어버리면 그러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정으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분개했으면 전기해야지.
상품 매출이익 계정에는 전개했잖아요, 손익. 그러면 손익 계정 대변에 상품 매출이익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손익 계정 차변에는 1월 31일 상대편 계정 과목 급여 50. 급여 계정에는 손익으로 미리 보냈지. 자, 세 번째 손익 계정 차변에는 1월 31일 날 임차료 40, 임차료 계정 대변에는 손익 40. 이렇게 해서 자, 얘 마감되고 얘 마감되고 얘 마감이 끝났죠. 그러면 우리 기업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 계정에 대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영미식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그 다음 손익 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랬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손익 계정에 집합을 하면 차변에는 모든 비용이 집합되고 대변에는 모든 수익이 집합이 돼요. 그럼 우리 회사는 비용은 90인데 수익이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이익을 봤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회사가 이익이 나오면 뭐가 늘어나요? 자본이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손익계정의 차액 요 10만 원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본금으로 보내라 이 소리예요. 뭐 어차피 자본금이라고 쓰고 박치기 하면 되겠네 그냥.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차변에 손익 10만 원, 대변에 뭐가 될까요? 자본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손익 계정에는 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계정에 1월 31일 날 손익에서 얼마 와요? 10만 원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초자본은 700만 원인데 한 달 동안 장사해서 10만 원 벌었으니까 기말 자본은 71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아주 쉽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데 쉬운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 자꾸 이제 그냥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돼요. 자, 먼저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모든 비용과 수익 항목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남았죠? 그러면 이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해라. 자, 그 소리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연구 계정이라는 거하고 실제 계정이라는 걸 배웠죠? 연구 계정은 실제로 연구 계정하고 임시 계정하고 명목 계정. 비용과 수익은 이름뿐의 계정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급여나 임차료나 상품 매출이익은 금년도 급여고 금년도 임차료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생명을 다 한 거야 이제.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상품 매출이익이 발생할 거고 내년도에 새로운 급여나 임차료가 발생할 거니까 얘네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영구히 존재하는 계정이잖아.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다음 기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회사의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나? 57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나간 돈이 180만 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 남아있어? 39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럼 남아있는 현금을 옥상 올라가서 다 뿌려버리나? 다음 회계기간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기로, 차기로 이월을 해라. 그럼 얼마가 이월돼요? 390만 원이 이월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바로 밑줄 두 줄 그어버리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개면은 여기다 금액을 씁니다. 그럼 이쪽 합계가 570, 이쪽 합계도 570.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줄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두 줄 긋는 게 장부의 마감이에요. 장부 마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여기서는 차기로 이월한다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할 때는 차기 이월이고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마감이죠. 그럴 때는 뭐가 될까? 차월 2월 이렇게 써줍니다. 다음 달로 넘깁니다. 차월 2월. 그럼 여기는 2월 1일 날은 어떻게 돼요? 전월에서 넘어왔겠지? 그래서 전월에서 2월 된 금액이 39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부의 마감은 언제예요? 1년에 한 번 하죠. 그래서 차기 2월, 정기 2월 이렇게 붙이는 거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한 달 한 달 마감한다 그러면은 차월 2월, 전월 2월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상품도 380인데 100만 원이니까 1월 30일 날 다음 달로 차월 2월 되는 게 280만 원 이렇게 2월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2개 이상이면은 합계를 써줍니다. 380, 380 이렇게 써주면서 2월 1일 날 이쪽에는 전월 2월 28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비품 50만 원인데 31일 날 다음 달로 2월 됩니다. 50. 이건 하나밖에 없네. 그럴 때는 바로 두 줄 그어버리면 되죠. 두 줄 그어버리면서 2월 1일 날 전월 2월 50 이렇게 써줍니다. 자, 여기도 자본금은 710만 원이 이제 이쪽이 크니까 일로 가야죠. 1월 말일 날 차월 2월 710. 그러면 차변합계 710, 대변합계 7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2월 1일 날 전월 2월은 7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은 이게 400이니까 이쪽으로 1월 말일 날 다음 달로 2월 됩니다. 400 바로 두 줄 그어버리면 되면서 여기는 2월 1일 날 전월 2월이 400 40인가요? 40.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은 160에서 130이니까 1월 31일 날 30만 원이 2월 되겠네. 그러면 차변합계가 160, 대변합계도 160. 그러면 일로 가서 2월 1일 날 전월 2월이 30. 끝났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한번 순서를 보시면 손익계정을 먼저 그렸습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에 대체해서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냈고, 자, 이제 남아있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정기 2월 시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하자 그랬어요? 2월 된 걸 모아서 뭘 만들어주느냐? 2월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월 된 것을 모은 표, 이게 2월 시산표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자, 저기 시산표, 잔액 시산표나 합계 시산표나 합계 잔액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갔었지 아까. 근데 여기 있는 2월 시산표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만 들어오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은 차변에 있네요. 현금은 차변에 390. 그 다음에 상품도 차변이죠? 상품도 차변에 280. 그 다음에 비품도 차변으로 50. 그 다음에 자본금은 제일 마지막에 쓰시고,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2월 됐네. 외상매입금은 40.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2월 됐죠? 차변에 외상매출금은 30. 자,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자본금. 자본금은 대변에 얼마? 710. 이렇게 되면, 자, 여기 합계가 얼마야? 3928, 5, 750이죠? 여기도 합하면 750. 이렇게 돼서 끝났다. 그러면 요게 바로 결산 본절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산 본절자의 순서. 먼저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박치기해서 대체분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보낸다. 그 다음 네 번째, 자산부채 자본 항목을 차기로 이월하여 마감한다. 차기 2월, 정기 2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2월 된 걸 모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다시 한번 시산표에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2월 시산표. 어떤 차이가 있다? 잔액시산표나 합계시산표나 합계잔액시산표는 결산 전에 하는 거다. 아직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 본절차라는 거, 이게 결산이야.
그러면 이걸 하기 전이니까 이거는 예비니까 이거는 결산 전에 하는 거고, 2월13표는 결산 후에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들어가지만, 다 들어가죠. 수익 비용도 다 들어갔죠. 그러나 2월13표에는 뭐만 들어간다? 자산부채, 자본만 들어가는 거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 본 절차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죠.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먼저 뭐를 보내느냐? 손익계정을 토대로 해서, 자, 여기 있는 손익계정을 기초로 해서 뭐를 만들어주면 돼요? 요걸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어? 만들어줘야죠. 자, 무슨 회사? 회사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죠. 자, 단위는 원이고, 그럼 여기다가 급여는 50이고, 임차료는 40이고,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아서 100만원 벌었고, 그러면 수익이 100만원인데 비용이 90이니까 10만원만큼 단기에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합계가 100, 배변합계가 100, 이렇게 두 줄 그어버리면 IS 작성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손익계정을 해서 우리는 IS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2월3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다시 뭐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재무 상태표를 만들 수 있지. 자, 무슨 회사? 2015년 1월 31일, 단위는 원. 그러면 우리 회사의 현금은 390, 상품은 280, 비품은 50, 외상 매출금은 30,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40,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7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750이고 여기도 이제 750인데,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자 중에는 회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계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AS 해줘야지, 친절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금은 710만 원인데, 자, 여기 원래의 자본은 얼마였어요? 700이었잖아. 700이 710만 원이 되어 단기 순이익이 10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써주면, 자,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그러면 회계를 모르는 정보 이용자도 재무상태표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아, 이 회사가 10만 원 벌었구나, 한 달 동안. 요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재무제표예요. 요게. 그래서 자, 요거는 손익계산서, 요거는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봅니다. 자,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정산표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 자, 손익계정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니까 손익계정 사실 안 만들어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결산 본 절차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자, 본 절차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회계의 흐름이 이렇게 되죠. 제일 처음에 분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한다. 자, 그 다음에 분기, 정기, 1년 내내 분기와 정기, 그러다가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분기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갔는가를 알기 위해서 잔액시산표나 합계시산표나 합계잔액시산표를 그린다. 자, 그리고 이제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익계정을 그린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항목 중에서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찾아야죠. 그래서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한다. 그 다음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자본 항목을 차기로 이월하여 정기 이월시킨다. 그 다음에 정기 이월된 걸 모아서 이월산표를 만든다. 거기까지가 본절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산이 끝났으니까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되죠.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래서 손익계정을 토대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월산표를 토대로 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오면 열심히 분계정기. 1년 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기말이 되면 손익계정을 먼저, 시산표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 그리고, 자,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손익계정의 차익을 자본금으로 보내주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하고, 이월된 걸 모아서 이월산표를 그리고, 자, 손익계정을 토대로 손익계산서, 이월산표를 토대로 재무상태표 작성해서 보고하고, 자, 그럼 또 새로운 해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뺑글뺑글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분계죠. 분계. 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겼을 때 차변과 대변에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그러니까 회계는 분계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팔려서, 자,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다. 자, 너무 복잡하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복습하겠습니다.